안녕하세요. 4230 바이크 네모 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X 휠 빌딩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빌딩한 휠이 장착된 커스텀 모델이죠. 자, 이 모델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커스텀 휠셋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밸브 위치입니다. 밸브 위치가 이 스포크가 가장 넓은 공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옆에 같은 경우죠, 이 좁은 공간에 밸브를 위치하게 휠 빌딩을 하게 되면은 공기 주입할 때 좀 불편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펌프 헤드가 들어갈 공간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저 같은 경우는 BMX 오른쪽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항상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허브 위쪽에 로고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러면 그대로 내려가면은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 림에 로고가 잘 보이도록 정렬을 맞춥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자, 뒷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바퀴도 이건 좀 로고가 작은 허브이긴 한데 이쪽에 로고가 있죠. 그대로 내려오면은 네, 여기 림 로고가 보이도록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뒷바퀴와 앞바퀴를 똑같이 맞추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요, 허브 플랜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온 스포크,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크로스가 되죠.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데 요 앞쪽 스포크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앞쪽 스포크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갔을 때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요 스포크가 네, 앞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왼쪽 면과 그리고 오른쪽에 이 스포크 모습이 대칭이 되는 상태로 만듭니다. 뒷바퀴를 한번 볼까요? 뒷바퀴도 마찬가지죠. 자,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가 이 크로스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반대편도, 자,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보통 완성 휠셋은 좌우 모습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림과 스포크 허브가 준비됐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의 로고는 오른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끔 맞추고요. 허브에 있는 로고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은 보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맞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림을 보시면은요, 보통 스포크 구멍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구멍이 있고요,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구멍에서 나온 스포크는, 자, 오른쪽 허브, 오른쪽 플랜지로 가는 거고요. 왼쪽 플랜지에서 나온 스포크는, 자,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구멍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 전에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프리코스터나 카세트 허브 같은 경우는요, 드라이버 쪽 이 플랜지가 좀 큽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좀 작죠. 결론은 여기서 림까지 연결되는 이 길이가 다른 건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휠 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허브 플랜지가 큰 쪽은 약간 좀 짧은 살이 필요하겠죠. 네, 182mm 스포크를 주로 사용하고요. 자, 플랜지 허브 지름이 작은 쪽은 조금 긴 스포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2mm 정도 차이가 나는 184mm 스포크를 사용하시면은 림이 정확하게 센터에 오는 휠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구동이고요. 로고를 맞춰야 되니까요. 자, 요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3크로스입니다. 보통 6칸을 작업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포크는 허브 안에서 바깥쪽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포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구멍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를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교차되게 만드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자, 요게 첫 번째 스포크고요. 이 스포크 두 개를 밸브 구멍, 표시해 놓은 이 밸브 구멍 옆에 두 개의 구멍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니프를 손으로 돌려서 한 3바퀴 정도 돌려서요, 살짝 걸쳐주는 정도만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되면은요, 자, 위에 허브 로고가 밑에 림 로고와 일직선상에 오른편에서 봤을 때 잘 보이는 상태로 조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개의 스포크를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만 잘 해주시면은 한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플랜지에서 시작된 스포크니까요. 자,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구멍 두 개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밸브 구멍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요, 반대쪽 스포크를 이쪽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밸브가 이쪽에 나오게 되고요, 넓은 공간에 밸브가 위치하는 상태로 됩니다.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안에서 바깥으로 낀 첫 번째 스포크 있죠. 자, 작은 쪽 플랜지니까요, 긴 스포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 시작된 구멍에서 반 정도에서 직선으로 쭉 가게 되면은 만나는 구멍이 있습니다. 보통 2분의 1 오프셋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멍에 안에서 바깥으로 스포크를 넣어줍니다. 자, 이 스포크가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편 플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홀에 스포크를 넣고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방법은 비슷합니다, 아까하고. 자, 요렇게 해서 반대편 스포크 한 쌍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역시 니프를 살짝 돌려서 고정해 줍니다. 너무 많이 안 조이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가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가 이 바퀴 회전, 이쪽이 BMX 핸들 쪽이라고 가정해보고요, 오른쪽이요, 위치하게 되겠죠.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한 패턴으로 휠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은 나머지 스포크에 일단 스포크를 전부 다 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좌우 스포크 길이가 틀린 상태고요, 앞바퀴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바퀴 같은 경우는 좌우 플랜지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스포크 길이를 사용하게 되고요, 플랜지 크기가 달라서 이 스포크 길이가 다른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허브 플랜지가 작은 쪽에 긴 스포크를 껴줍니다. 끼는 방법은요, 아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 스포크 있죠, 한 칸, 두 칸, 한 칸을 띄고서 안에서 바깥으로 넣어주고요. 자, 다음 구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칸을 띄고서 안에서 바깥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한 칸을 띄고 다시 안에서 바깥에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계속 넣어주면은요, 스포크의
절반 정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긴 하나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한 칸 띄워서 다시 또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포크, 짧은 스포크가 들어가는 플랜지가 큰 쪽입니다. 그쪽에 자, 동일한 패턴으로 스포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다음 구멍이겠죠. 이 구멍에 넣어주고요. 다시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넣는 거죠. 자, 휠셋을 반대쪽으로 돌려서요. 이번에는 반대쪽 스포크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플랜지가 큰 쪽이죠. 이쪽에 짧은 스포크를 모두 이쪽에다가 남은 구멍에 껴주고요. 이쪽도 껴주고요. 자, 그리고 플랜지가 작은 쪽 허브죠. 이쪽에는 좀 긴 스포크를 모두 껴주겠습니다. 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바깥에서 안으로 껴주고요. 자,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자, 스포크를 일단은 허브 플랜지에 모두 기본적으로 껴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임시로 스포크를 림에 고정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브 구멍 위치는 지금 양쪽 한 쌍씩 잡은 상태고요. 자, 아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스포크, 다음 스포크를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스포크를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아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스포크, 다음이죠. 똑같은 모양의 다음 스포크를 이쪽으로 보내고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 다음 스포크를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 스포크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림의 다음 구멍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프를 임시로 고정을 해주고요. 자, 첫 번째 스포크를 잘 고정을 했으면요, 지금 단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시 허브 플랜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스포크, 다음 스포크죠. 일단 지금부터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점점 쉬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스포크죠. 이렇게 가 있는 다음 스포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스포크입니다. 여섯 번째 스포크를 밑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림에 연결해 줍니다. 연결 구멍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고정해 주고요. 자, 일정한 패턴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다시 다음 스포크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섯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 스포크를
교차를 시켜주고요. 자, 이 패턴을 왜 3크로스라고 하냐면요, 이 스포크 하나에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의 살이 걸쳐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래서 3스포크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다른 표현 방법은 뭐 6칸 배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스포크죠. 다음 스포크 잡고요. 6번째 스포크를 찾아서 밑으로 보내주고요. 자, 림의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다시 스포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스포크를 잡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스포크를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드라이버 쪽은 이제 한 쌍이 남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를 연결해 주고요. 자,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요, 이쪽에서 조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쪽이 한쪽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반대쪽으로 돌리고요. 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스포크를 자, 이렇게 스포크를 약간 구부려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스포크를 찾습니다. 자,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는 반대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죠. 자, 이 안쪽에 있던 스포크를 위로 올려서요, 서로 스포크가 꼬이게끔 림의 위치를 찾아주고요. 자, 다음 스포크죠. 다음 스포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스포크와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를 이렇게 교차시켜서 연결해 주고요. 자, 위에서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진 구멍에는 왼쪽 스포크가 연결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구멍에서 나온 스포크는 오른쪽 플랜지 연결이 됩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크로스 패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한 림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예외로 하고요, 보통 표준적인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 하고요,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스포크, 이거를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서 림 쪽으로 가져가면은 구멍이 찾아지죠. 자, 이렇게 스포크를 약간 크로스 시켜서 서로 기대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패턴을 짜는 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봤을 때요, BMX 장착되었다고 생각하시고요. 허브 위에 로고가 보이시죠? 자, 밑에 림 로고도 일치되고요. 그리고 구동 방향이죠. 자, 오른쪽이 자전거 앞쪽이니까요, 앞쪽에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가 연결되어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대칭된 모습으로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스포크가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돌려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 넓은 공간에 밸브 구멍이 위치해야 합니다. 이래야지만 공기 주입할 때 편하겠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패턴 짜는 건 됐고요. 다음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스포크 텐션을 일정하게 조여주는 단계인데요. 자, 지금 트링 스탠드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트링 스탠드가 없으시면은요, 프레임이나 포크 쪽에 올려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스포크가 이런 모습이죠. 나사선이 있고 니플이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돌려서 회전을 시키죠. 조여서 스포크 나사선 한 칸이죠. 마지막 한 칸에 위치하도록 모든 스포크를 동일하게 조여주는 단계입니다. 스포크 렌치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동 드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조여지면서 리플이 이동을 하고요. 이 나사선 끝점에 오기 직전에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스포크를 동일하게 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니플과 스포크에 WD-45일을 아주 조금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니플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스포크를 더 강하게 조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도 휠셋 만들 때 이렇게 밸브 구멍 쪽에 색깔 있는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하면은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스포크를 다 동일하게 한번 조여 보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조여서요, 이 스포크 나사선 마지막 한 칸까지만 조여줍니다. 네, 전동 드라이버가 없으시면은요, 일자 드라이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사선 끝까지만 조여주고요. 나사선이 안 보일 때까지 조여주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한 칸이 보일 정도까지 모든 니플을 균일하게 조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면은요, 나머지 휠 빌딩이 아주 쉬워집니다. 나사선 직전까지만 조여주고요. 자,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텐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잡으면요, 휠이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직 좀 남았죠, 단계가. 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스포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스포크를 스트레칭을 해줘서요, 지금 살짝 보면은요, 살짝 이렇게 원형으로 휘어져 있는 형태를 모두 띄고 있는데요, 스포크가 이 허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꽉 잡아주면서 스포크를 눌러서 스포크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면은 또 휠 빌딩이 수월해집니다. 니플도 좀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아직은 스포크가 헐렁헐렁한 상태죠. 자, 다 똑같이 조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위에서
이게 나사선이니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조여지는 거죠. 우회전하는 게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조여지는 겁니다. 한 바퀴, 두 바퀴를 일단 조여주고요. 이건 림 상태에 따라서 뭐 한 바퀴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바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바퀴를 먼저 조여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밸브 구멍 홀에서 출발하는 걸 1번이라고 가정하고요. 한 바퀴 돌아서 36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도 한 바퀴, 두 바퀴를 조여주고요. 자, 그럼 3번 한 바퀴, 두 바퀴. 자, 한 바퀴, 두 바퀴를 조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쪽에서 보면은 우회전하는 게 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반대쪽에서 보면은 왜 좌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여지는 방향입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자, 다음 스포크도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런 식으로 조여줍니다. 좀 빨리 할게요. 어려운 단계는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두 바퀴씩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모자르는 느낌이 들면은 또 두 바퀴, 아니면은 약간 모자르다 그러면 한 바퀴를 조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휠 빌딩은요, 모든 스포크가 동일한 힘으로 당기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바퀴로 조여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바퀴죠. 두 바퀴, 하나, 둘. 자, 그러면은 조금씩 전체적으로 스포크 텐션이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빠른 화면이 아니고요, 보통 작업할 때 이 정도 속도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36번까지 두 바퀴를 조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스포크 텐션이 아까보다 좀 더 짱짱해졌고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밸브 구멍부터 1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번엔 한 바퀴씩 더 조여 볼게요. 한 바퀴. 간혹 이제 니플이 사용했던 니플이거나 사용했던 스포크면은요, 이 조이는 힘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무시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조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텐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부족한 것 같으시면은요, 일단 한 바퀴씩 더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자, 스포크 텐션이 어느 정도 생겼으면요, 이제 세부적인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링 스탠드에 올려놓고요. 약간 닿는 곳이 있죠? 자, 오른쪽이 닿고 있군요. 이런 경우는 이 반대쪽 플랜지에서 나간 스포크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스포크를 반 바퀴 정도 조여줍니다. 짝수를 조여주면 좋고요. 이렇게 두 개씩이요. 그리고 닿는 쪽을 4분의 1바퀴 정도 풀어주면은 밸런스가 맞습니다. 자, 여기도 반 바퀴, 반대쪽 반 바퀴, 반 바퀴, 반 바퀴 조여주고요. 그리고 4분의 1바퀴 정도 풀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닿는 곳이 교정이 조금씩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투링 스탠드가 있으시면은요, 닿는 곳이 없어질 때까지 교정을 계속 해줍니다. 포인트는 생각보다 조금씩 조이면서 교정을 계속 하는 건데요. 자, 조금 더 간격을 줄여서요, 닿는 상태를 만들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닿는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넓은 범위가 닿고 있죠. 그러면은 이 닿는 부분에 반대쪽에 있는 스포크, 자, 이렇게 2개, 4개, 한 6개 정도를 조이면은 림이 이동을 하면서 림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한번 조여 볼게요.
자, 아까보다는 좀 낮았죠? 자, 이런 식으로 세부 조절을 계속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공간을 줄여가면서요. 투링 스탠드가 있으시면은요, 닿는 곳을 계속 찾아가면서 닿는 곳 반대쪽 스포크를 조이고요. 그리고 닿는 쪽 스포크를 4분의 1 정도 풀어주고요. 네, 너무 느슨해진 상태면은요, 반대쪽을 조이는 걸로 교정을 하면은 좀 더 잘 됩니다. 지금 이쪽에 닿고 있으니까요. 이쪽을 2개 정도 조이고요. 이쪽은 조금 풀어주고요. 자, 지금 요 밑에 쪽이 닿고 있죠? 밑으로 약간 림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스포크 오른쪽 플랜지에서 나온 스포크, 왼쪽 플랜지에서 나온 스포크를 동시에 조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은 경우는요, 짝수로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보통 4개, 6개 뭐 이렇게 되겠죠. 짝수면은요. 자, 똑같은 양만큼 조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은 일단 90도 정도씩. 자, 지금 닿는 부분이 교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우를 먼저 어느 정도 교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교정을 하면서 휠셋을 완성해 나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텐션을 한번 재보는데요. 공구로 측정 공구로 한 25에서 27 정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왜냐면 프리스타일은 조금 과격하게 타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 투링 스탠드가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좌우가 완전히 대칭되진 않습니다. 이거를 보정해주는 마지막 공구가 있는데요. 자, 이런 공구고요. 자, 이거는 파크툴에서 나온 WAG4라는 공구입니다. 디싱 게이지라는 이름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휠 얼리먼트 게이지라고 쓰여져 있네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림과 허브의 공간을 정확하게 대칭되게 만들어주는 공구입니다. 방법은요, 이렇게 해서 허브 콘너트에 이거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맞춰준 상태에서 반대편도 똑같이 찍어주는 거죠. 어떻게 이제 잘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반대쪽과 이쪽에 공간이 약간 좀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공간이 좀 뜨고 있고요. 자, 이건 한 군데 찍는 게 아니고요, 한 4군데 정도는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쪽에는 딱 맞게 들어가는데 반대쪽이 공간이 좀 생겼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결론은 림이 허브 정중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디싱 게이지를 꼭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 정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림을 이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간단합니다. 오른쪽 플랜지에 연결되어 있는 스포크만 모두 동일하게 조여주는 겁니다. 자, 이쪽 스포크들이겠죠. 자, 반바퀴 조여주고요. 자, 한 칸 건너뛰어서, 자,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스포크를 더 조여주고요. 또 이쪽도 반바퀴 조여주고요. 텐션이 충분한 경우라면은요, 반대쪽을 풀러주는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림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상태가 되고요. 림이 정중앙에 와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자, 드라이버 쪽이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동일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죠. 자, 림 테이블 장착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림 테이프를 장착할 때 이 튜브에서 밸브 쪽만 잘라낸 이 간단한 공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주 편리하거든요. 자, 림 테이프에 밸브 들어가는 구멍을 먼저 찾고요. 여기에 요 공구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요게 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칭이죠. 오른쪽에서 봤을 때가 기준이니까요. 림 테이프도 자,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로고가 나오게끔 맞추겠습니다. 요 밸브 구멍에 넣어주고요. 이 상태로 림 테이프를 장착을 하면은요, 밸브 구멍 위치가 아주 편리하게 잘 맞게 됩니다. 림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바닥에 놓고 눌러주면서 장착을 하고요. 자, 그리고 림 테이프도 자, 림 중앙에 센터가 맞는 게 좋습니다. 손톱으로 밀어주면서 림 중앙에 림 테이프 위치하게끔 수정을 좀 해줄게요. 요게 많이 벗어나면은요, 펑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타이어가 약간 울퉁불퉁한 상태로 회전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림 테이프도 이렇게 정중앙에 정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밸브만 공구용 밸브죠. 이것만 쏙 빼면은요. 자, 이렇게 밸브 구멍이 잘 맞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휠셋이 완성되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요, 자꾸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휠 빌딩을 직접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